국토계획법에서 지구단위 계획하고 도시계획 시설사업 쪽 좀 볼 거예요. 그럼 일단 12페이지 한번 먼저 펴보실래요? 12페이지.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도시관리계획 그림이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매번 설명을 드리죠. 내용에서 우리가 이 편 부분 그래서 국토를 계획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률을 뭐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12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국토라는 걸 규제하려고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국토를 직접 계획하는 게 어려워서 도시라는 걸 단위로 계획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단위로 계획을 해서 규제를 가하는데 그 도시계획은 뭐다? 도시의 스케치를 그리는 기본 계획하고 거기 부합하게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한다고 했죠. 그러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자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에서 오늘은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경우 일단 도시계획 사업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도로 등에 대한 기반시설을 설치하자. 시작. 도로 등에 대한 기반시설을 설치하자. 그래서 이 기반시설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는데 그렇게 결정된 걸 12페이지 밑에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할 거예요. 뭐 말해? 도시계획 시설. 그래서 계획으로 규제했으니까 요 A를 뭐하자? 토지를 규제해서 뺏어다가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사업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뭐라 불러요? 도시계획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돼요. 이게 첫 번째 도시계획 사업이죠. 뭐 말해? 도시계획 사업.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 오늘 요거 시설 사업을 좀 배울 거예요. 시설 사업.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한 무슨 사업? 정비 사업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강서 마곡지구 일대의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요 세 사업을 뭐라 부른다? 바로 도시 계획 사업이라 불러요. 시설 사업이다, 개발 사업이다, 정비 사업이다. 이래서 우리가 도시 계획 사업의 세 가지를 배우게 되거든요. 저번 주는 뭘 배웠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고 오른쪽 끝에 있는 거 토지 이용 규제에 관련된 걸 배웠고 우리가 계속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걸 지금 배우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하고 그렇게 동그라미처럼 서울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규제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이걸 배우면서 첫 번째 배울 게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건데 왼쪽 끝에 제 얼굴 보이죠? 제 얼굴에 보면 관할구역의 일부라고 나와서 지구단위 계획이 돼 있을 거예요. 일단 봐봐요. 이런 식으로 노후불량한 건물이 있는데 도로 같은 것도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식으로 오거리예요. 그리고 또 뭐가 된다? 오거리예요. 아까 내가 온 길처럼 외통수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오늘 오면 느낀 건데 좀 우회하는 도로를 만들면 안 되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디로 빠지는? 태릉으로 빠지는 거를. 그렇죠. 중간에 뭐 포천 가는 길 무슨 오다 보면 망우리 빠지는 길. 망우리로 빠지면 한참 머나요? 안 멀어요? 근데 거기까지도 한참 걸리더라고요. 망우리까지만 와도 금방 온 거야. 거기부터 거기 우리 태릉까지 화랑대 있잖아요. 거기는 금방 빠지는데 거기까지가 안 가. 돌아 나오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디요? 아니 돌아 나올 순간부터 안 간다니까. 거기까지 가지 못해요. 봐요. 내가 놀다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어쨌건 그래서 시설 사업이 있고 개발 사업이 있고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요랬던 동네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서울시의 일부죠. 시작.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계획을 뭐라 그래 우리가요?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지구 단위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려고 구역을 먼저 정해요. 그러면 24페이지 왼쪽 위에 펴봐요. 지구 단위의 계획을 만들려고 뭐부터 정한다? 구역을 먼저 정한다. 화내지 말고 미안해요. 앞으로 안 늦을게요. 뭐라고요? 24페이지 왼쪽 위에 뭐라고 나오죠?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을 정한다고 나올 거예요. 그럼 봐봐요. 여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정했으니까 이런 동네에다가 이제 뭐 하자? 사업을 해서 확대해 보면 오른쪽 동그라미처럼 동네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오른쪽 동그라미처럼.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도로 등의 기반 시설도 배치 규모를 어떻게 할지. 동그라미 1번 형광펜 기반 시설의 배치 규모를 어떻게 할지. 시작. 기반 시설의 배치 규모를 어떻게 할지. 사실 우리가 정비 사업이 이루어진다,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런 동네가 이런 식으로 사업 끝나고 나면 항상 뭐 느껴요? 아우 도로가 참 깔끔해졌네. 공원도 넓어지고. 이거 느껴요? 못 느껴요? 느낀단 말이야. 그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었다는 증거거든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되죠? 건축물이라는 것의 용도의 제한을 어떻게 가할 건지.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어떻게 완화해 줄 건지, 게다가 높이라는 것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 같은 건 어떻게 정할 건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뭐해서 must 포함해서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에서 정 가운데 위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를 만들어 주게 되고, 그 지구 단위 계획대로 뭐 하면 된다? 사업을 착수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이랬던 동네가 따라라라따 뽀사시하게 바뀌었어요. 띠리리리리 하지 말라고 했죠? 뭐라고요? 이랬던 동네가 부셔버릴 거예요. 왜 안 해요? 뭐라고요? 그래서 동네가 활성화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뭐라고 이해하면 좋으냐면 봐봐요. 서울시라는 동네에다가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이에요. 한번 해봐. 서울시라는 동네에다가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이 바로 지구단위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은 서울시의 일부의 도시관리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하니까 만들어낸 제도인 거고,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도시관리를 만들면 그만큼 절차가 간소화될 수밖에 없어요. 일부에 만드는 계획이니까. 그럼 만약에 뭐 상계주공 7단지에서 예를 들어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그럼 저기만에 뭘 만들어? 지구단위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가지고 지구단위 계획 만들어서 뭐 어제 뭐 뉴스 보니까 뭐 2종 일반 주거 7층 이하 없애버리고, 우리는 뭐 39층 짓게 해주고, 건폐용 종을 뭐가 된다? 완화해줘가지고 많이 짓게 해주고, 주상복 합으로 줘서 1층에 뭐 상가 같은 것도 많이 배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다 그 동네만의 계획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뭐라 그래?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랬던 동네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계획을 만들기 위한 지역적인 범위부터 잡아줘야 되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잡아주는 거고, 이 동네에다가.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에 정비구역에 등등등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하는 거지.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엉망이었던 동네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자고 지구단위 계획 만들고 그대로 사업을 착수해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동네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을 한 방에 이해하는 가장 쉬운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왼쪽 메뉴의 제목 좀 봐보세요. 지구단위 계획이 뭐라고 나와요? 관할구역의 일부. 지금 24페이지 보는 거야. 24페이지. 관할구역의 일부에 대해 수립한다. 그게 어디의 일부지? 서울시의 일부다 이 얘기예요. 서울시의 일부. 그리고 왼쪽 맨 위에 수립의 기준은 다 국장이 정하죠. 왼쪽 맨 위에 수립의 기준은 누가? 국장이 정한다. 어디 각은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하죠. 그리고 지정 목적, 중심 기능, 해당 용도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서 수립을 하게 된다. 아주 쉽게 말하고 뭐라고 이해하자? 서울시의 일부인 상계 주공단지들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그럼 서울시 일부에 대한 부분의 계획을 만들어주자. 그게 뭐다? 지구단위 계획이다. 서울시 창동 일대 요즘 핫하다. 거기에 사업이 이루어진다. 거기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산업단지가 있었다. 등등등. 그럼 거기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하자. 지구단위 계획 만들어서 활성화시키자. 어떤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봐요.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이니 그만큼 절차 간소화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럼 왼쪽 위에 봐볼게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했으면 3년이 지나도록 3년 까먹으면 안 되고 계획을 만들지 않으면 3년 된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은 뭐가 된다? 해제된 걸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없어진 걸로 간주하는 건 다음 날에 꼭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럼 물어볼게요. 집에서 냄비를 샀는데 냄비 지구단위 계획구역 3년 지나도록 안 썼어요. 그 냄비 쓰는 거 안 쓰는 거? 3년 된 다음 날 버리면 돼요. 알겠습니까? 안 쓰잖아. 그럼 냄비가 필요 없는 거지. 그러면 그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인 거야. 이렇게 라면을 끓였어. 그런데 5년 지나도록 안 먹었어. 그럼 그 라면이 어떻게 돼? 어떤 분이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불은 거 정도가 아니에요. 썩어버렸지. 5년 된 다음 날 그 지구단위 계획은 버려야 돼요. 라면은 못 먹어요. 버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내가 하도 그 너구리가 먹고 싶어가지고선 오랜만에 끓여 먹어봤거든. 일요일날. 역시 나한테 안 맞아. 소화가 안 돼. 그게 면이 두꺼워가지고. 그렇죠? 그래 늙어서 그래요. 어쨌건 참 늙어서 서러워요. 지구단위 계획 만들어요. 그래서 구역에서 계획은 3년을 주고요. 계획에서 사업 착수는 5년을 줘요. 근데 아직 안 나온 게 이게 안 나왔단 말이야. 난 이거가 32회 때 정말 또 안 나온다면 33회 때 또 나온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내 의지가 그래요. 누구에게나 해보는 거야. 어쨌건 나와야 돼 이거. 그렇죠? 분명한 사실은 뭔지 알아요? 100%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단위기에 관련된 실효 관련된 부분의 5년 규정은 꼭 보셔야 되는데 실수하지 마셔야 돼요. 항상 제가 얘기하죠. 키워드를 못 찾으면 문제 못 풀어요. 키워드 찾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니까 문제를 볼 때도 그냥 답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키워드 찾고 어디서 어딘지를 봐야 돼요. 집중해. 봐봐. 그러면 구역에서 계획이라고 나오면 3년을 주는 거고 계획에서 사업 착수 물어보면 5년을 주는 거예요. 키워드를 찾아야지 안 헷갈려요. 그리고 결론만 얘기하면 저랬던 동네를 이렇게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이게 밥상이면 반드시 있어야 될 밥상의 구성은 뭐야? 밥과 김치는 있어야 되거든. 그 1, 2번이 밥과 김치야. 이게 없으면 사업의 의미가 없는 거야.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용 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는 반드시 포함돼야 돼. 하지만 그 밑에 있는 건축성 계획,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이런 건 반드시 포함은 아니야. 가끔 먹는 보리굴비, 소갈비 이런 거지 이거는. 또 왼쪽에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 계획. 제가 신호등 바로 밑에 있는 교통처리 계획 앞에 쓰라고 했죠. 보행 안전을 고려한. 써요. 지금 써. 뭐라고요?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한 이라고 쓰세요. 얼마 전에 그것도 추가됐어요.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 계획. 그렇죠. 아마 이번 달 모의고사도 나올 겁니다. 뭐라고?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아닌 거. 그게 답이야. 뭐라고요?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 계획은 반드시 포함은 아니에요. 가끔 먹는 갈비찜이지.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 뭐가 되죠? 환경관리 계획, 경관 계획 이런 것도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가끔 먹는 필요한 때 내용이죠. 게다가 그 위에 뭐도 나와요? 용도 지역 지구를 세분 변경한단 말이 보일 거예요. 시작. 용도 지역 지구를 세분 변경한다. 만약에 요 동네의 용도 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어요. 그럼 4층 이하죠. 그럼 4층 이하인데 사업을 어떻게 해? 말도 안 되지. 그럼 이걸 뭘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을 해요. 이런 거 정도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봐봐. 주거지역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지. 이런 거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간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봐봐. 주상목록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떨까?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주상공록, 녹지를 사업 난리나 이런 거는 원래대로 도시관리계획 절차 밟아야 돼요. 지구단위계 간이하게 못합니다. 그러면 도관농자를 넘나드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주거면 주거 안에서 왔다 갔다, 공업이면 공업 안에서 왔다 갔다, 이런 정도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간이하게 해줘요. 이해 가시겠죠? 또 하나, 용도지구가 있는데 그 용도지구가 뭐였어요? 개발진흥지구였어요. 근데 개발진흥지구인데 개발진흥지구를 복합용도지구라는 거를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바꾼다던가, 뭐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산업유통개발지구로 바꾼다든가, 그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변경은 가능해요. 하지만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이렇게는 못 바꿔요. 그건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야 돼. 지구단위 계획 못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바꾼다. 지구단위 계획 돼, 안 돼? 보호지구끼리잖아. 관계없지. 이해 갑니까? 특화경관지구를 시가지 경관지구로 바꾼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된다. 경관지구 안에서니까. 하지만 뭐다?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이렇게 왔다 갔다 못합니다. 그건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야 돼요. 한 두어 번 나온 얘기인데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돼. 다음 주에 제가 오후반 진행할 때도 문제 냈으니까 같이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래서 우리가 뭐 하죠?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 아주 간단한 이해는 뭐다? 이랬던 동네가 서울시 일부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걸 위해서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결론만 먼저 얘기한 거야. 결론을 먼저 얘기해줘야 이해가 쉬워요. 무슨 말인지가. 그럼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왼쪽 위에. 그러면 어디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을 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시작.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어디에 정할 수 있겠냐. 시작.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어디에다가 정할 수 있겠냐. 왼쪽 위에 봅시다. 중간에 파란색 건물 보이죠? 왼쪽 위에. 왼쪽 위에 파란색 건물 보이죠? 거기 뭐라고 나와요? 국시도 시군이 정한다고 나올 거예요. 맞아요. 국시도 시군.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은 국시도 시군이 정한다고 나와요. 근데 여기는 대도시 시장에 한정하지 않고 시장 군수라고 나와 있죠. 왜 그럴까요? 지구단위 계획은 대도시 아닌 시군도 정할 수 있거든요. 의정부시 장암동 일부의 재개발이 있다. 그럼 의정부시는 대도시가 아니어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국시도, 대도시라고 안 하고 국시도 시군이 결정한다고 나와요. 알겠습니까? 시장 군수라는 말 형광펜 걸어놓으세요. 왼쪽 위에다가 시장 군수. 시작. 시장 군수. 그러면 어디에 정할 수 있겠냐? 첫 번째, 용도지구에 정할 수 있다. 용도지구. 용도지구 종류 좀 불러봐요. 시작.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한다.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그럼 물어봐요. 경관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된다는 거예요. 취락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된다는 거야. 그랬던 동네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 만들어서.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좀 의미 있는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해서 지구단위 계획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용도 지구에 대해서. 다시 물어봅시다. 특정 용도 제한 지구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정할 수 있다.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게다가 도시개발구역 여기 있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되죠?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 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특구 이런 동네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관광특구 얘기할 때는 맨날 저기 부산 해운대만 얘기했지만 서울에도 관광특구 많아요. 종로 일대 뭐 북촌마을이나 뭐 서울 중구 있죠? 거기 다 관광특구야. 그렇죠? 그런 동네보다 관광특구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만드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근데 요즘에 뭐 저번 금요일 날
수강생분들 오셔가지고 서울 중구에 가서 식사를 하고 왔었는데 오래간만에 가봤는데 야, 막 진짜 상가 많이 뵀더라. 가보니까 다른 나라 같더라고 꼭 느낌이. 그렇죠?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가보면은 막 중국인지 한국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 그렇게 샤라샤라 와디야 이러고 댕기더니 사람이 없어. 상가가 반 이상 됐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뭐 금매가 장난 아니야. 그래서 한 가지 머리에 스쳐져 하는 게 있었어 내가. 그걸 보는 순간 이게 타이밍만 잘 잡으면 괜찮겠다. 타이밍만 잘 잡으면. 잘못 잡으면 그지 되는 거고. 여러분 다시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일반 복귀를 했을 때 지금 금매를 잡으면은 괜찮을 수 있잖아. 상가 같은 경우도 금매 되게 많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고민도 좀 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만 있는 거지.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 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근데 물어볼게요. 관광특구의 전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대부분 이름은 조금 갸우뚱해요. 전부? 전부 안 된댔는데? 봐봐. 서울시에는 안 되지, 전부가. 서울시에는 일부가 되겠지. 하지만 대상 목적구역인 요 동네에 전부에 정할 수도 있고 요 동네에 일부에 정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대상 목적구역인 용도지구 도정택 대산관의 전부나 일부에 캔에 써있지. 옆에 캔 전부 또는 일부라고 왼쪽 중간 끝에 써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적구역의 전부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택지개발지구의 전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서울시의 전부에 이건 안 돼. 나 좀 봐요. 다시 얘기합니다. 전부 일부가 나오면 그 단어만 보면 안 돼요. 어디에 전부니 어디에 일부니 이걸 놓치지 않는 게 첫 번째 근거예요. 뭐라고요? 전부 일부가 나오면 어디에 전부인지 어디에 일부인지를 좀 구분하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인트 주는 거 까먹지 마세요.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말만 잘 들으면 돼. 오버하지 말고 매주 얘기하지만 너무 안 하지도 말고 하라는 건 해야 돼. 공법쌤이 하지 말랬다가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거 알아요? 밤에 집에서 공부하다가 잠깐만 봐야지 이러다가 12시에 책을 폈는데 갑자기 해가 떠. 이런 경험을 안 해보셨잖아. 그러면 내가 걱정할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용도지구하고 도정택 대상관은 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예요. 하나 주의할 건 해제가 키워드예요. 개도시 공원에서 해제. 시작. 개도시 공원에서 해제. 해제가 포인트예요.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되어지면 당연히 난개발돼요. 그럼 그 동네만의 특별한 계획이 필요하겠죠. 개발 제한 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뭐하죠? 개도시, 그 다음에 공원에서 해제. 그렇죠. 그래서 해제된다면 난개발되니까. 또 하나 녹지를 주상공으로 변경을 해요. 시작. 녹지를 주상공으로 변경을 해요. 그러면 지정할 수 있겠죠. 녹지가 주거돼 봐요. 좋아 죽어. 뭐라고요? 녹지가 주거되면 좋아 죽는다니까. 난리 날 거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어요? 여기를 워워워 come down please 하면서 지구단위 계획 정해서 좀 세팅을 해줘야 돼요. 가만 놔두면 흥분의 도가니탕 됩니다. 그렇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박세로이 아시죠? 박세로이. 그래서 세로이 도시지역에 편입이 돼요. 뭐라고요? 세로이 도시지역에 편입이 돼요. 나 옛날에 그 박세로이 머리 좀 해보려다가 잘렸어요. 뭐라고요? 그 디자이너가 하지 말래. 안 된다고. 그래서 세로이 도시지역에 편입된다. 사과드려요. 뭐라고요? 새로이 도시지역에 편입된다. 그럼 도시가 아닌 게 도시로 된다는 건데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동제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정할 수 있다. 근데 하지만 내가 이번에 네 번째 거 신설됐다고 쓰라고 했지. 네 번째 거 쓰면 뭐 했어요?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시작. 요번에 요게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은 우리 노원역이나 뭐 창동역, 뭐 3개 이상 노선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1km 이내 이런 동네에다가 고밀 개발을 하면서 준주거, 심지어 일반 주거까지 뭔가를 완화해 주겠다고 정부가 24번째 대책을 발표하면서 1월 26일 날 많은 정책을 쏟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그 관련된 부분에서 요약집에 한번 좀 봐볼게요. 요약집 43페이지 좀 봐보세요. 요약집의 43페이지를 보시면 아마 오른쪽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가 돼 있으면서 요약집 43페이지 보면 나와 있으면서 1, 2, 3번은 지금 다 얘기했고요. 4번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4번이 바로 뭐다?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 정하는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 역세권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적이 있죠. 이런 동네 일대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고 이걸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이라고 이제 이번에 대책 만들면서 붙인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법령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위정자들이 이걸 대책 발표하면서 쓴 단어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요 지문을 제가 간단하게 표시할 때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이다라고 이제 취지에 맞춰서 언급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럼 이거 어떨까요? 주요 역세권에서 또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이거를 한 번에 말할 때 뭐라 그래?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회적으로.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취지 같이 좀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용 됐고 다음 페이지 위에 좀 봐봐요. 그럼 44페이지 왼쪽 맨 위에 보면 요약집에 보면서 같이 봐요. 지정을 해야 한다는 말이 보일 거예요. 지정해야 한다. 근데 봐봐요. 할 수 있다 중에서 하여야 한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림책에도 24 왼쪽 밑에 있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봐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는 원래 지정할 수 있다 있어요. 그렇죠? 위에. 있는데 그 정택이가 사업이 끝나고 완료되고 나서 10년이 경과된 지역, 10년이 지난 지역이 있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필수적인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좀 이해해 볼게요. 애초에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고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 건물에 지구단위 계획 만들 때 여러분 중개사무소 다음으로 동네에 많은 가게가 뭔지 알아요? 중개사무소 다음으로 동네 많은 가게. 원래 예전엔 미용실이었거든. 요즘엔 커피 전문점이 더 많아. 개인적으로 그냥 원두 볶아가지고 파는 집들 있잖아. 건물에 한 개씩 거의 있어. 시내 가면 더 심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스타벅스 같은 거 들어와 봐. 그럼 사람들이 어디 가? 스타벅스 가거든. 스타벅스가 좀 맛있긴 해도 그렇게 몇 배씩 돈 주고 먹을 만큼은 아니야. 안 그래요? 난 절대 안 사 먹어. 그렇죠? 그거 선물도 보내지만 안 받을 거야. 여러분? 동네 거 보내. 들어와 뭐 이런 거. 그렇죠, 여러분? 회계들 확인하시고. 그럼 내용에서 그런 거 못하게 했어. 그죠? 그리고 이 동네 투기 문제가 많다고 해서 야 중개사무소 못 들어와. 이렇게 용도 제한을 가하게 지구단위계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많아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그런 대형 스타벅스가 안 들어오는 거야. 못 들어오는 거지. 근데 이렇게 사업이 끝났어 이제. 그리고 10년이 지난 거야. 근데 이런 규제 때문에 이 동네에 시너지가 안 생기는 거야. 아, 안 되겠다. 이거 필수적인 조정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택위는 필수적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나머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많은 사람이 모여 사니까. 그렇죠? 정태가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정태가 지정하여야 한다. 정태가
우리 야간반에 정택이 있다? 저번 주에 밝혀졌어. 야간 정택이. 남자분이세요? 뭐라고요? 정태가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정태가 지정하여야 한다. 정태가.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동네는 하여야 한다는 없어요. 할 수 있다인 것이지 사실은. 그래서 정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 거야. 그 중에서는 사업 끝나고 사후관리가. 이해가시겠죠? 또 하나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가 돼요. 시작.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가 되면 여기는 지구단위 기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거예요.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거죠. 그러면 너무 크니까 이럴 땐 지정하여야 한다고 해요. 근데 봐봐. 개도시 공원에서 해제 중에서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만 그래.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의 해제, 시공의 해제가 더 중요하다고 본 거야. 개도보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개도는 개도 안 물어가는 곳이야 원래가. 개발이 안 돼 별로. 그죠? 그런 동네가 해제되는 거 하고 시공은 원래 주변 인프라가 돼 있는 개발된 동네야 사실은. 그걸 개발 못하게 했던 게 시공이거든. 더 반응이 빨리 와. 뭐가? 시공은. 해제가 되고 나면. 그래서 30만 이상이라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지정을 해서 여기를 잘 지켜봐야지 가만 내두면 정말 엄청난 집값 상승과 동네 주변 난개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시공에서 해제는 30만 이상이면 해야 돼. 근데 단서 좀 봐봐. 다만 녹지 지역으로 존치한다. 개발 계획에 수립돼 있지 않다. 시작. 녹지 지역으로 존치한다. 개발 계획 수립돼 있지 않다면 이건 뭐야? 개발할 목적이 없거든. 그러면 지정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거야. 아무리 30만 이상이어도 뭐가 된다? 녹지 지역으로 존치된다. 개발 계획 수립 같은 게 없다. 이러면 거기는 아무리 30만 이상이어도 개발할 게 아니니까 굳이 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지. 또 하나, 녹지를 주상공 지역으로 변경합니다. 시작. 녹지를 주상공 지역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지면. 녹지를 주상공으로 변경하는 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지면 이것도 중요한 일이니까 지정하여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정하여야 한다는 어쨌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오늘 제가 1일 문제 1번에 냈듯이 이따 볼까 이따 마주도 하고 그래서 하여야 한다에 대한 지문에 대한 것들은 잘 좀 외워놓는 필수 암기 부분입니다. 아셨죠? 봐봐 이렇게 해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중에 하여야 한다가 있다. 할 수 있다가 있고 그 중에 하여야 한다가 있다 라고 일단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정 가운데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시작.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은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과거에 이런 질문이 2번, 3번인가 들어봐. 뭐라고 나왔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없다고 3번이나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럼 도시지역 외가 어디지? 관농자. 도시 외가 어디야? 관농자거든. 그러면 도시 외의 지역인 관농자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에버바리 계획관리 지역. 왜냐? 계획관리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든. 가장 이용도가 높은 거야. 그래서 계획관리가 50% 이상은 돼야 돼. 화살표 해놔. 50% 쪽으로. 계획관리가 50% 이상. 그림책 24페이지 정 가운데. 요약집 보려면 봐도 돼요. 다 같으니까 어차피. 그렇죠? 뭐라고요? 계획관리가 얼마? 50% 이상이 된다. 봐봐. 근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요런 동네가 도시지역으로 잘 이용되는 동네가 있어. 그럼 도시지역으로 잘 이용되고 이 동네에서는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올라가. 노원처럼. 왜? 역세권이고 습세권이고 학교 좋고 학세권이고 아주 살기 좋아 집값이 올라가. 그러면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주택을 많이 공급해 줘야 돼.
그런데 주택이 없어. 안 되겠다. 그러면 주택을 공급할 땅을 찾아야 되겠다. 여기는 없어. 그러면 여기 노원역이라는 역을 갖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뭐하죠? 노원역과 가까운 계획관리지역에다가 이렇게 전철역 하나만 연장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 놓고 여기다가 아파트 같은 거를 이빠이 짓게 해줘. 원래 못 짓지만 얼마?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아파트 연립의 건설 계획을 포함해.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을 정해가지고 원래는 아파트 연립을 못 짓지만 아파트 연립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동네에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전철 같은 기반시설 연결되지. 면적은 30만 이상으로서 적정 규모도 되지. 이러면 아파트 연립을 짓게 해주고 훼손 같은 거 우려가 없다면 문화재산 우려 이런 게 없다면 요 동네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 등의 건설을 가능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래서 들어온 동네가 대표적으로 김포 한강신 도시예요. 사실은 그 옆에 일부분 포함된 부분들이. 그렇죠? 근데 거기 이제 GTX D니 뭐 논다고 하다가 이제 지금 막 안 해준다고 하고 반말한다니까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뿔난 거지. 그렇죠? 지금 뭐 난리도 아닌가 봐. 이따 또 얘기하지만 지자체마다 좀 서달라고. 요번에 그 동두천도 한 발 집어넣었대? 우리도 해주라고 동두천. 동두천도 내가 봤을 땐 거기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 왜냐면은 덕정 바로 옆이잖아. 좀만 더 하면 되는 건데 뭐. 근데 문제는 뭐야? 돈이 문제야. 이따 또 얘기할 거야. 기다려봐. 하시고요. 어쨌건 그럼 내용에서 이와 같이 계획관리 지역에 아파트 연립을 짓는데 그 아파트 연립 위에 써봐봐. 계획관리 온리야. 아파트 연립은 도시 외의 지역일 땐 계획관리만 돼요. 나머지 지역은 안 돼. everybody only 잘했어요. U는 여러분 담당이에요. 안 올라가 나는. 뭐라고요? only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다른 동네는 아파트 연립이 안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했다. 아파트 연립을 허용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그렇죠. 오로지 계획관리일 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마저 볼게요. 말 나온 김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고 나와요. 이게 봐요. 한 가지 근데 의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봐요. 개발진흥지구면 용도지구죠. 용도지구. 그럼 봐봐요. 용도지구 여기도 있었어요. 왼쪽에. 지정할 수 있다의 용도지구 있었거든. 그럼 여기에 개발진흥지구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어차피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고 왼쪽에 1번에 써 있는데 이해갑니까? 왜 여기서 또 개발진흥지구 써놨을까? 이유는 도시 외의 지역에 시작 도시 외의 지역의 개발진흥지구는 함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남발하다가는 너무 난개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인 거야. 야, 개발진흥지구 잘 들어봐. 용도지구야.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어. 하지만 도시 외의 지역에 있는 개발진흥지구면 이건 좀 상태를 지켜봐야 돼. 다음에 요건이 만족이 돼야 가능하지 무조건은 못해. 라고 규제를 가한 거예요. 난개발될까 봐. 하나는 물어볼게요. 잘 들어봐요. 바닥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었어요. 눈 떠봐. 그만 자고. 뭐라고요? 바닥이 뭐였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었어. 거기다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정해. 이게 세팅이 맞아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인 용도지역에다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안 맞아요. 또 물어보죠. 농림지역 해봐. 이렇게 해봐. 대지의 기운을 받아 농림지역에 있었어. 이렇게. 움직여 앉아 빨랑. 뭐라고요? 농림지역에 있었어. 지금 전부 치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농림지역에 있었어. 그러면 농림지역 위에다가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정했대. 주거 그냥 뭐라고요? 농림지역에 주거개발 이 맞아요? 안 맞아. 그렇게 세팅이 안 맞으면 도시 외의 지역 개발진흥지구에는 지구단위 구역 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물어봅시다. 주거개발진흥지구래 가장 어디에 도시 외와 어울려? 도시 외 중에서는 왼쪽 밑에. 계획관리가 제일 부합되는 거야. 그래도 주거개발진흥지구에는 바닥이 계획관리해야 되고. 물어봅시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어울려?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어울린다는 거야. 여러분 봐봐요. 복숭아 재배단지가 있어.
장호원 일대 너무 많이 생산물이 나왔어. 근데 다 먹을 수가 없어. 놔두면 썩겠네. 안 상하게 맛있게 먹는 방법은 황독깡통에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농림지역에다가 황독깡통 만드는 공장을 만드는 거지. 바로 옆으로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산업유통개발진흥을 해. 세팅 맞거든. 그러니까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는 산업유통개발진흥주가 맞는 거고, 마지막으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어느 도시 외에도 다 돼. 도시 외, 세 번째 거 관농자. 도시 외 어디든 관계없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솔직히 지금에서 얘기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불구하고 가장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관광산업으로 봐요. 되게 웃기죠. 많은 거 하지 않아도 우리 전통만 보여줘도 그게 관광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뭐 저기 뭐야 안면도 일대 뭐 뻘 가가지고 조개, 무한 낙지뻘, 이런 데서 그거 체험하는 것도 돈벌이잖아. 그게 그들은 생활인데 우린 가서 조개 좀 잡으려고 3만 원 내고 들어가. 그리고 요만큼 잡아 나온단 말이야. 그 팔면 3만 원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뭐가 돼? 관광은 정말 블루칩이거든. 그러니까 관광휴양은 어느 도시 외의 지역에 와도 관광개발진흥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문제 볼 때 이렇게 이해하자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나오면 무조건 맞는 거야. 무조건이요. 쩌쩌러쩌러쩌러쩌쩌쩌. 뭐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나오면. 그래서 물어볼게요. 가운데 밑에 노란 거 세 가지 있지? 그 바닥에 계획관리지역은 다 있나? 다 있어. 도시 외에 관농자면 그 관 열어봐. 그 안에 있어. 이해갑니까? 관농자의 관 열면 그 안에 있다니까. 개생모가 있잖아. 그럼 봐, 두 번째 팁. 계획관리지역이면 무조건 맞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계획관리지역이면 바닥에 무슨 개발진흥주가 오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면 어느 비도시가 오든 그냥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정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근데 의미를 좀 이해하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행위제한 대책. 시작. 행위제한 대책. 기억나요?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용도지구 막 겹쳐가지고 규제 많아서 막 고물상등으로 쓰는 동네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행위제한 대체하려고 그래.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해야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능하다는 얘기야. 도시 외의 지역이라도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세 가지 내용이에요. 됐죠? 그래서 물어봅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 그 중에 하여야 하는 게 있다. 그리고 도시 외의 지역에 지정할 땐 다음의 요건이 만족돼야 한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오른쪽 맨 밑에, 그럼 구체적으로 뭐를 완화할래? 24 오른쪽 맨 밑에 구체적으로 뭐를 완화할래? 그러면 잘 봐봐. 요 동네가, 잘 봐요. 도시지역이면, 시작. 요 동네가 도시지역이면 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면 개발진흥을 위해서 높이 제한을 얼마? 120%. 도시인지 도시 외인지 잘 봐야 돼. 이거 도시지역 얘기하는 거야.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면 개발진흥을 위해서 높이 제한을 120% 이내 완화할 수 있다고 나와요. 이게 29회 때 문제였거든. 근데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나왔어. 살 수가 없어. 봐봐. 잘 생각해봐요. 도시지역이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 제한의 완화의 의미가 있지만 도시 외의 지역은 높이 올라갈 개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발진흥지구여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개발진흥지구냐 이 구분하셔야 돼. 게다가 한 개만 써봐. 그 위에다가 뭐라 쓰냐면 용적률도 마찬가지야. 높이 제한만이 아니라 용적률도 도시지역의 개발진흥 바로 위에 쓰면 되겠지. 높이 제한 바로 위에. 용적률도 120% 이내 완화할 수 있어. 이해됩니까? 용적률도 얼마? 120% 이내 완화할 수 있다.
그러면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면 용적률 높이 제한을 1.2배, 120% 이내 완화할 수 있다. 게다가 두 번째는 뭐예요? 주차장 설치 기준. 시작. 주차장 설치 기준. 그러면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어디에서는 차 없는 거리의 조성, 한옥마을 보전, 차량 진입 금지 구간. 우리 주변엔 없는데 종로구 가면 북촌마을이나 익선동 등등 인사동 있죠. 이런 데 가면 차 못 댕기게 통제하는 거리 등이 있어요. 이런 동네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밑에 아무리 건폐율은 완화해도 시작. 아무리 건폐율은 완화해도 적용 건폐율의 150% 1.5배를 넘을 수 없고 아무리 용적률을 완화해도 적용 용적률의 2배, 200% 넘을 수가 없다. 이거요, 오른쪽으로 묶어 써봐. 이렇게 묶어서 뭐라 쓰냐면 최대한도라고 써봐. 이거 오해하지 말아요. 무조건 이걸 다 완화한단 말이 아니라 무슨 짓을 해도 건폐율은 최대 1.5배. 용적률은 최대 2배를 못 넘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최대 한도가 150%, 200%라는 얘기지 무조건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완화한단 말이 아니야. 다른 앞에서 완화하는 규정이 있지. 그 완화하는 모든 규정들은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못 넘는다. 이 얘기라고 지금 얘기해. 안더스탠드? 최대 한도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가 4번 추가라고 했지. 뭐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시작.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봐봐요. 근데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인데 제가 뭐라 했냐면 준주거지역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준주거지역에서만 얘기한다는 거 까먹지 말고요. 그리고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중에 첫 번째로 완화하는 게 뭐냐면 대지의 일부를 이렇게 공원처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거예요. 그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을 했다면 이런 경우는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일 때 용적률을 140%, 용적률을 140% 범위 내 완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140%, 요게 한번 나와줘야 돼. 오늘 문제도 있지.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일 때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했다면 준주거 지역이면 용적률 1.4배. 최대 한도가 얼만데? 200이니까 200 안 넘었잖아. 적법한 거지. 140%. 이해가시겠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준주거 지역의 원래 용적이 최대가 얼마야? 500%. 500%의 1.4배면 결국은 700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요건 안 적어도 돼. 그래서 우리가 1월 26일 날 뉴스 나올 때 뭐라고 나왔냐? 역세권 주변 준주거를 700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뉴스가 많이 나왔었어. 근데 외우는 건 140% 외워야 돼. 그쵸? 적용 용적률의 몇 배?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두 번째 마지막. 공동주택의 1조 제한이에요. 시작. 공동주택의 1조 제한. 채광 등을 위한 공동주택의 1조 제한은 원래 1조의 200% 범위 내로 완화할 수 있어. 높이를. 뭐라고요? 200% 범위 내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시작. 200% 범위 내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요 200%를 외워줘야 돼. 됐죠? 공동주택의 1조 제한을 200% 범위 내 준주거 지역 내 높이 제한을 완화하겠다. 여기 봐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공동주택의 1조 제한을 보면 이렇게 기존 공동주택이 있고 공동주택 동간의 거리에 규제가 있어요. 야, 이만큼은 뛰어. 그래야 옆집에 해를 안 맞거든. 이렇게 했거든. 근데 준주거 지역이면 200%를 완화하니까 그만큼을 더 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만큼 고밀 개발이 가능해지는 거지. 공동주택의 1조 제한 부분을 원래 2배, 200% 범위 내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짚게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부가 24번째 대책 나왔던 8만 호 건설이라는 도심의 공급을 지키겠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요즘에 뭐 서울시장님도 계속 뭐 어제도 뭐 13만 원을 더 짓겠다, 뭐 대선 주자들 뭐 어떻겠다, 그렇게 했다가는 다 집밖에 없겠어.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고민 중에 하나.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번에 적어놨었죠. 요거 제가 요약집에다가 46페이지 왼쪽 밑에 적어놨어. 중간에 46 왼쪽 밑에 좀 중간에 좀 봐봐요. 좀만 읽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5번 끝에 준주거지역에서 셋째 줄 건축물 건설하는 자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제공한다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형성된 용적률 140% 이내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됐죠? 준주거 까먹지 말고. 그 다음에 왼쪽 맨 밑에 6번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어디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면 건축법 61조 2항. 그 2항이 뭐야? 공동주택. 그 2항이 뭐라고? 공동주택이야. 그러면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몇 프로? 200%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마무리. 1일 학습 4개만 풉시다. 1번 국토계획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형합한 거 봐요. 지정하여야 한다. 키워드 찾은 거 안 찾은 거? 안 찾은 거 같은데 뭐라고요? 찾아야 되는 거 알았죠? 기획번 관광특구는 할 수 있다일 뿐이야. 여기 있네. 관광특구 지정할 수 있다일 뿐이야. 봐봐. 하여야 하는 건 빨간색이야. 이거 하여야 하는 거 이해가셨죠? 그래서 보시면 기억 틀렸고 니은 봐봐요. 공원에서 해제 줄 거 봐요. 공원에서 해제. 공원에서 해제가 된다. 30만 이상이다. 지정해야 할 것 같지만 가로해 봐요. 녹지지역으로 존치되는 지역 X입니다. 왜? 해제되고 나서 녹지지역 존치한다면 개발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가셨죠? 단서 때문에 틀린 거야. 가로했어요. 녹지지역으로 존치되는 지역 X. 디귿번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이면 지정하여야 합니다. 정태가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정태가 이랬지. 리을 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하여야 하니까 디귿 리을의 2번이 답이에요. 그렇죠? 쉬운 듯 어려워요. 정확하지 않으면 못 풀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뭐 니은번 맞는 걸로 해서 니은 디귿으로 5번 간 분도 있을 거예요. 지나가다 2명이라 봤는데 아니 저가네. 뭐라고요? 답이 2번이에요. 2번 봅시다. 국토계획 법령 규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줄치면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포함하여야 한다. 시작. 포함하여야 한다. 틀린 것은 답은 2번. 보행안전 등을 위한 교통처리 계획은 반드시 포함이 아니죠. 여러분 잔소리 한마디만 더 할게. 문제 풀 때 제발 그림책 가리지 말라고 부탁 좀 합시다. 가리지 말고 문제를 보면서 그림책이 어디 있나 눈길을 주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어우 말 좀 들어요. 그래야 효과가 높다고. 찾는 거야 어딨나를. 그럼 물어봐요. 그림책 24페이지 오른쪽 몇 회 있는데 반드시 포함 내용 좀 읽어봐.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는 반드시 포함이라고 했잖아. 하지만 신호등 옆에 있는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 계획은 반드시 포함은 아니잖아. 그게 요번에 또 5월달 모의고사 나올 거니까 맞추셔요. 요번에 5월달은 점수 좀 나올 거예요. 딴 분이 냈는데 문제가 쉽더라고 보니까. 나한테 쉬운 걸 수도 있어. 가봐야 알아. 답은 2번. 3번 아주 중요하죠. 지구단위 계획 완화
빵꾸 내용 옳은 거. 첫 번째,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어디? 준주거. 건축물 건축할 때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동그라미 하고요. 부지로 제공한다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적률의 140% 이내 완화 적용. 이거 나오면요 200% 답하는 분이 은근히 많아요. 봐봐, 200%는 뭐다? 아무리 완화해도 최대 한도는 2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말은 봐봐, 우리 법령에서 어떤 조문을 만들어내도 아무리 완화해도 용적률은 2배 넘게 완화 못 시킨다는 얘기야. 이해 갑니까? 그럼 140%니까 2배 안 넘었잖아. 적법하다 보는 거지. 이해 가시겠죠? 그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동그라미 준주거 지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동그라미하고 공동주택의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200% 이내 범위 내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 200% 답은 2번이고요. 완전 별표. 이것도 반드시 나올 문제예요. 근데 이게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 진짜라니까 농담 아니라 내가 나온다는 건 나왔고 근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게 문제라니까. 4번 봐봐. 요것도 아주 중요하지. 지구단위 계획의 시료 등에 관련된 것으로서 빵꾸의 내용으로 옳은 거라고 나와요. 시료. 그럼 기획 완전 중요하지. 어디부터 어딘지를 봐봐. 여기 봐요. 기획은 구역에서 계획인가요? 아니면 계획에서 사업 착수인가요? 계획에서 사업 착수예요. 그러니까 기획은 5년이 돼야 맞는 거야. 형 앞에 가봐. 지구단위 계획 주민이 입안제하는 것을 한정하고요. 도시관리계 결정고시로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다른 법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형앞엔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5년. 시작. 5년. 니은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뭐가 안 돼? 아파트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아. 뭐가 아니고는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하고는. 안더스탠드? 요건 한번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기억 좀 해보시면 답은 5번이 되어지겠죠. 쉬었다 갑니다.